저는 50대 중반 여성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기업 보험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었는데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 보험에서 영업왕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그 일을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여 돈을 벌면서 가장 잘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편은 아이들을 챙기면서 저 대신 가정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을 여러 번 바꾸었고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다닌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가정을 중요시하는 제 자신은 늦게까지 일한 후에도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를 잘 키운 것에 대해 남들이 부끄럽지 않게 보여주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아들을 결혼시켜 집을 지어주면서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딸을 시집 보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생활 문제에서 벗어나고 나서부터 항상 부부가 은퇴 후에 살게 될 노후 생활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남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환갑에 해당하는 나이이므로 편안하게 지낼 취미 생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안일을 열심히 하며 뒷바라지를 해왔고 최근엔 취미 생활로 다양한 것을 배우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커피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과정 수업을 수강한 후 집에서 남편이 내린 커피를 자주 즐기게 되었죠. 원두 갈기부터 커피를 내리는 방법까지 배우고 라떼를 만드는 것까지 남편은 커피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은퇴한 뒤 우리 두 사람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커피를 취미로만 하지 말고 직접 카페를 운영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했고 남편은 몇 일을 고민한 끝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직접 커피를 작고 소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그런 식으로 카페를 작게 운영하다가 몇 년 후에 은퇴하면 경치 좋은 지방으로 이사가서 자그마하고 아담한 카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 집 근처 대로변에 남편이 혼자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사업이란 것이 시험 삼아 적당히 해볼 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가구까지 모두 포함해서 6천 정도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0평대 정도 크지 않은 면적의 중고기계와 큰 인테리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카페를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업을 결정해보려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및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해보면서 주방기기를 살펴보니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비싼 물건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게다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선 저희가 바닥과 내부 인테리어부터 모든 것에 돈을 들여야 했고 에어컨이나 온풍기 같은 필수적인 비용도 처음 알게 됐어요. 하루하루 알아가면서 창업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높을 줄을 몰랐고 처음에 생각한 금액의 2배에 훨씬 넘게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뛰어들려고 한 것 같았어요. 저희는 취미 생활 겸 소소한 생활비를 벌이는 정도로 카페를 운영해보려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억대가 훌쩍 넘는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마음을 고쳐먹고 어차피 큰 돈이 들어가야 한다면 돈을 제대로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유명한 대형 브랜드에 창업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값이 지방의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형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도 가능한 프랜차이즈도 살펴봤지만 역시 창업 비용은 조금 더 저렴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사후 지원이나 기대 수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석 달 동안 심사숙고를 하면서 고민을 여러 번 해보았고 자리도 알아보며 프랜차이즈 회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가족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대형 브랜드 카페를 창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업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고 나름대로 재산을 모아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망하면 저희 부부의 노후도 함께 흔들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며 남편이 원하는 카페를 차려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침내 오픈하는 날, 남편과 함께 방문해주신 손님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서비스 쿠키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눠주면서 대박을 꿈꿨습니다. 장사는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잘 되더라고요. 지하철역과 거리가 조금 있어서 걱정을 했지만 근처에 사무실도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남편도 매일 출근해서 매장 관리를 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첫 한 달 매출을 확인해 보니 이제 노후 걱정은 필요 없겠다 싶을 정도였죠. 이렇게 돈을 벌다가는 금방 투자금을 뽑고 이런 카페 2~3개를 지하철역 근처에 오픈하면 건물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사장이었지만 커피 내리는 일부터 마감 청소까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매장이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도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자 사람 관리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 친구들도 많아서 스케줄을 펑크내는 일이 종종 있어서 남편은 그러한 부분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가게를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언제 사람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오면 불려나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었어요. 쉬는 날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매장으로 출근했고 이제는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저도 쉬는 날이 되면 종종 매장으로 가서 남편을 도와야 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도 문제였죠. 직원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들도 바쁜 업무에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둘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본사에 문의했더니 일단 가게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를 파견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매장에는 오래된 고참 직원이 없어서 본사에서 직원을 1명 파견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본사에서 소속 매니저라 불리는 30대 중반의 직원이 왔습니다. 나이에 비해 더 어리게 보이고 키는 작지만 상냥한 아가씨로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카페 경력이 10년 넘는데 아직 시집에 가지 않아서 그런지 애교도 있어 보였어요. 경력이 있는 전문가답게 일 처리도 잘하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다들 좋아하고 직원들도 그녀를 잘 따랐어요. 그녀가 오신 후로 가게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가게에서 전화를 받고 불려나갔었는데 이제는 부부가 마음 편하게 휴일을 보낼 수도 있을 정도네요. 그래서 경력이 오래된 고참 직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본사 직원에서 파견된 직원이라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어느 정도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내부 직원 중에 매니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가게가 안정이 되어가자 남편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앞으로 카페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친구로부터 노하우를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매니저를 많이 따라다니며 물어보고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매장에 나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졌으니 제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매장 이야기만 하고 매니저와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들어주는 것도 고역이었죠. 물론 저희 부부에게 카페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맞아요. 저는 제대로 제 일을 하며 힘든 부분도 있고 바깥 생활을 하며 피곤한 부분도 있는데 집에 오면 카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카페는 당신이 알아서 운영하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내심 서운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페 매장에는 잘 나가지 않게 되었고
예전처럼 쉬는 날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돈으로 차린 카페를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겨둔 적은 없었습니다. 제 본업을 살려서 카페 운영과 세금 문제 등 서류상으로 필요한 작업들을 대신 해주었고,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땐 매장으로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매장 운영 자체는 매니저와 남편이 알아서 하게 되었고요. 매출도 나쁘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카페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저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보통 11시쯤 출근해서 점심 피크타임 장사를 하고 마감까지 매장에 있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냐고 마감은 매니저에게 맡기라고 했지만 자기가 열심히 해야 직원들도 열심히 한다며 스스로가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은 카페 직원들과 마감 후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다고 했어요. 제가 회식에 같이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게 술도 못 마시고 피곤할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혼자만 가기로 했어요. 일찍 출근해야겠다고 했지만 약간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직원들의 시선은 카페 사장으로부터 제 아니라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엄마의 역할을 끝내고 늦은 시간에 직원들과 시작한 회식 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한 몬 매니저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취했다고 하시며 택시를 태워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 뒤로 남편의 약해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배우자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 라며 계속해서 내 곁에 있어줘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장난을 많이 치곤 했는데 그날 남편이 매니저를 불러온 느낌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애를 써서 태어난 척을 하며 매니저에게 거기가 어디냐고 하며 차라리 내가 남편을 데리러 갈게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개별룸으로 이루어진 술집이었는데 거기엔 만취한 남편과 매니저 둘이 있었어요. 뭔가 오해할 만한 모습이었지만 매니저는 다른 친구들이 1차가 끝나고 일찍 돌아갔다며 설명했고 제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두 사람이 따로 간단히 한 잔 더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왜 그런 술을 먹었느냐고 잔소리를 조금 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의 차를 제가 운전하고 집으로 오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늦은 시간에 단둘이 술 먹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신기하게도 너무 취하지도 않고 침착해 보이는 매니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매니저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둘 간에는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고 정고 능력 있는 매니저가 우리 남편처럼 아저씨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물증도 없고 제가 매장에 머물렀던 시간도 길지 않았기에 이 모든 것이 그저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커져만 가는데 남편이 어느 날 지각을 해서 늦게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매장을 마감하는지 물었더니 매니저와 다른 여직원 한 명과 같이 마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을 마감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데 남편은 항상 퇴근하는 길에 전화를 해와서 오늘의 매상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으면서 떴지만 그날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방 컴퓨터에는 매장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걸로 가게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어째서인지 직원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의 사용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가게 상황이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마감 시간도 이미 15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 가게였지만 여자의 직감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컴퓨터와 CCTV를 켜고 나니 10여 대의 CCTV 화면이 가게를 비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고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생각하며 컴퓨터를 다시 끄려고 하던 찰나에 주방 뒤 종이컵과 커피 원두를 보관하는 작은 창고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보았나 싶어 화면을 크게 확대했더니 불이 꺼져 있어 검게 보이는 화면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에 하고 싶지 않은 상상이 떠올라서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이 나왔고 제 불길한 상상은 적중했습니다. 매니저와 제 남편이 손을 꼭 잡고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대체 왜였을까였습니다. 왜 남편이 저기에서 저러고 있는 걸까요? 그 두 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걸까요?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TV에서만 보던 황혼이혼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고요. 심지어 너무 당황해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척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가게를 나오는 것을 CCTV로 봤습니다. 확인한 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디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남편은 평상시와 전혀 다름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미안해. 마지막 손님이 늦게 나가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어. 마지막 손님을 내보내고 매니저랑 둘이서 마감하고 지금 나왔어. 금방 갈게. 남편의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를 듣자 그때서야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질 수가 있는지. 우리 아들과 다른 무슨 얼굴로 보려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젊은 여자와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하며 수많은 유혹도 있었지만 하늘을 증인 삼아 단 한 번도 선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내로서의 도리이자 아이들의 엄마로 할 양심입니다.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있었지만 제 남편은 너무나 쉽게 태연하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게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오자 참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매니저랑 대체 무슨 사이야? 제 말에 남편은 황당한 소리를 듣겠다는 표정으로 매니저가 매니저지 무슨 소리야.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냐고 했지만 나는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 방금 CCTV 더 봤어?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 말에 남편은 발끈하고 화를 내며 하니 그건 뭐 하러 봤는데? 당신 진짜 내가 바람이라도 핀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오해하시는데요? 저는 끝까지 노력하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사실 방금 전에 당신이 매니저와 창고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았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일인지 물으며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아서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즉시 집을 나가라고 했더니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상황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울면서 빌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얼굴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단을 꺼더 나랑 이혼할 거면 우리 애들한테 다 말할 생각이니 자기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당당하게 행동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현재까지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 이혼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지만 도저히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워 부모님들이 이혼한다는 말을 도저히 제 입으로는 할 수가 없겠다고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붙잡고 대체 왜 그랬어야 했냐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전혀 반성하는 표정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라더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해도 12번을 더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 시집 보내야 할 딸아이 얼굴도 생각이 나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더니 제 딸이 대체 무슨 일이냐며 묻더라고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애들한테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아빠가 매니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증거도 있는데 다만 이 나이에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크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더니 딸이 펄펄 뛰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아빠 그렇게 안 봤는데 그냥 이혼해 엄마 아들도 역시 당장 이혼하라 하더군요. 저 하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 전체를 배신한 거나 다름없다면서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아들, 딸의 응원에 힘을 얻어
저는 고민 끝에 카페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어요. 가게는 매물로 내놓았고 남편과 매니저에게 상금을 주는 대가로 상관사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 있어서 두려웠던 일이었지만 아이들 덕분에 용기를 내어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카페를 팔려고 했는데 본사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본사에게 남편과 매니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매니저는 며칠 후 해고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남편이 이혼을 원하자 집을 나가서 전화도 받지 않고 사라졌어요. 상관사건 소송을 걸고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하면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우울해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드라마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같습니다. 제게 사과도 없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숨거나 도망칠 생각인 것 같아요. 변호사의 말대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내는 계획이고 두 사람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꼭 보고 말할 겁니다. 합리적으로 합의하거나 선처해줄 생각도 없고 지금부터 차인다고 해도 이미 늦습니다. 이후로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후기입니다. 사연을 보내고 이틀 만에 남편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미 헤어진 상태이며 장난도 끝났다며 용서를 구한다는군요. 그리고 매니저라는 젊은 여성이 본다면 저희 남편은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외제차도 타는 모습을 보이니 돈이 많아 보였나 봅니다. 차에 넣는 기름을 제 카드로 결제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돈이 없는 알거지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이제는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으니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진 것 같네요. 한순간 불장난이었다고 애들을 봐서라도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법대로 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팔순이 넘으신 시모가 계시는데 앞으로는 남편이 돈 한 푼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겠네요. 평생 집에서 한량으로 살아왔는데 젊은 아가씨들한테 사장소리를 듣고 다녀서 자기가 뭐라도 됐나 봐요. 저와 우리 아이들은 결코 용서할 생각은 없고 모든 일은 끝까지 법적 절차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괜히 전화해서 눈물과 콧물을 짜며 싹싹하다는. 결혼 생활에 대비해서 미리 위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